부디 내가 죽거든 내 모든 씨를 불태워 주렴. 흔적 하나 남기지 말고 말이다. 동생 허규는 누이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허난설원의 문집인 난설원집 서문에는 그녀가 죽기 전 자신의 방에 가득했던 수천 권의 시를 모두 불태워달라고 유언했다는 기록이 실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기 1589년 3월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정원에는 꽃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죽음을 예견한 천재의 마지막 숨결만이 가득했습니다. 역사는 이 슬픈 결심이 내려진 밤을 조선의 가장 빛나던 별이 스스로 빛을 끈 밤이라 부릅니다. 조선 중기 강릉의 명문가였던 허씨 가문에서 태어난 허초희, 즉 허난설원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천재성을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이 글을 배우는 것이 금기시되던 분위기 속에서도 그녀의 아버지 허엽은 딸의 재능을 아꼈습니다. 허엽은 딸에게 글을 가르쳤고 당대 최고의 시인이었던 이달에게 시를 배우게 했습니다. 그녀가 겨우 8살 때 지은 시인 광안전 배국로 상냥문은 신선들이 사는 궁궐의 상냥식을 묘사한 작품으로 당시 문단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른들도 쓰기 힘든 유려한 문장과 도교적 상상력은 그녀가 단순한 수재를 넘어선 천재임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사회에서 여성의 천재성은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굴레였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허난설원은 안동 김씨 가문의 김성립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 김성립은 과거 시험에 번번이 낙방하며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물이었고 자신보다 뛰어난 학식과 재능을 가진 아내를 널리했습니다. 그는 기생집을 전전하며 밖으로만 돌았고 홀로 남겨진 허난설원은 차가운 시집살이를 견뎌야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던 당시 시어머니에게 시를 쓰고 글을 읽는 며느리는 그저 가문의 수치이자 골칫덩이일 뿐이었습니다. 글을 쓰는 손을 잡고 부엌일이나 하라며 타박하는 시어머니 앞에서 허난설원은 자신의 재능이 죄가 되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료 한 줄로는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고통의 무게였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를 가장 처절하게 무너뜨린 것은 자식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이어 아들과 딸을 잃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식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심정은 그 어떤 시로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가 지은 시 곡자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올해는 또 딸을 잃었다는 비통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의 외면과 자식의 상실이라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허난설원이 유일하게 기댈 곳은 오직 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가 조선 땅에서 이해받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를 통해 신선의 세계를 동경했고 남성이 지배하는 현실 세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비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죽음을 앞두고 그토록 소중했던 시들을 모두 태우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고통이 담긴 흔적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마지막 자존심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해주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소리 없는 저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허난설원은 죽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푸른 가닷물이 구슬 바다에 스며들고 푸른 난새는 채색 난새와 어울렸구나. 부용화 27송이가 붉게 떨어지니 달빛 서리 위에서 차갑기만 하구나. 이 시에서 언급된 27송이의 부용화는 바로 그녀 자신의 나이를 의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27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 동생 허규는 누이가 불태웠던 시들 중에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것들과 미처 태우지 못한 시들을 모아 난설원집을 간행했습니다. 이 시집은 조선보다 오히려 명나라와 일본에서 더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명나라의 사신들은 그녀의 시를 보고
조선에 이런 천재가 있었다는 사실에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들이 그녀를 시대를 잘못하고 난 비운의 천재로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허난설원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의 날개를 스스로 꺾어야 했던 여성입니다. 그녀가 남긴 시들은 단순한 문학작품을 넘어 억압받던 한 인간의 절규이자 자유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녀의 무덤가에는 지금도 그녀가 사랑했던 꽃들이 피고 지고 있습니다. 사후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의 시가 주는 울림은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대를 앞서갔던 재능이 오히려 독이 되었던 삶. 허난설원에게 시는 구원인 동시에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싸우기보다 스스로 제가 되어 사라지길 택했던 그녀의 선택은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만약 그녀였다면 자신의 영혼과도 같은 그 시들을 불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 시들이 타오르며 뿜어냈던 연기의 무게는 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의 아픈 조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